네, 아동학대 사건에선 피해 어린이를 가해자로부터 적기에 떼어놓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같은 분리 조치가 강화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정인이 사건에선 3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아동학대 분리제도 앞으로 좀 확실히 개선이 되는 겁니까? 우선 제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부터 1년 동안 2회 이상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은 양육자로부터 즉각 분리된다는 겁니다. 네. 정확히는 2회 이상 신고를 받은 아동에게서 상처 등 추가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분리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건데요. 이 조치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응급조치제도라고 해서 멍이나 상처같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분리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별도의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더 엄격히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 양천 아동학대 사건 같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서 3차례 이상 신고를 받고도 제때 아동을 분리하지 않아서 추가 피해를 부른 거란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은 정말 필요한 조치고 취지는 좋은데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라든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례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맡는 이 전담 공무원 제도 자체가 아직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됐다면서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네. 우선 다양한 상황 판단 없이 신고 횟수에 따라 무자르듯 분리하라는 것과 분리를 제대로 판단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우려인데요. 그래서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근무 중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목소리를 어렵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투입이 됐잖아요. 자고 있다가 전화 받으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무실로 막 찾아오신 적도 계시고요. 집기 같은 게 좀 날아다니고 점점 더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좀 소화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기. 사실 이런 상황은 서울시만의 일은 아니고요. 예. 현재까지 배치된 전담 공무원이 16개 광역지자체에 453명이니까 지자체마다 2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엔 전담 공무원 1명이 최소 30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해야 하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을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라는 지적들 때문이었잖아요.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시설이 지금 현재 마땅치는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양육자 분리된 아동이 가게 되는 곳,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일시보호시설, 그리고 위탁가정 등 총 3가지인데요. 이 3곳 모두 분리된 아동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분리 조치를 받은 아동 수 3,700명 정도인데 쉼터는 전국에 73곳밖에 없고요. 한 곳당 7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 500명 남짓의 500명 남짓만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분리된 아동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은 일시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어서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최소 한 곳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분리를 담당할 공무원도 분리된 아동이 머물 공간도 없이 제도부터 덜컥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최소 한 곳이면 뭐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은 여전히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좀 고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네, 사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인력과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절차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동의 숫자나 위기 아동의 숫자가 지역별로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그 숫자에 걸맞게 전담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전문가들은 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경험이 필수적인 만큼 네. 경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추가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경력직 채용을 늘리는 등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과 인력을 늘리자는 지적 수년째 이어져 왔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예산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에 쓰이는 예산 90% 이상이 복지부의 정식 회계 예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재부나 법무부의 복권기금이나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나옵니다. 결국 정책을 설계하는 복지부 주머니에서 나올 돈이 없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짜기도 어렵겠죠.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정식 회계 예산에 넣거나 그게 어렵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기금을 신설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예. 하지만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만 땜질식으로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예산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등 그런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동 관련 문제만큼은 좀 보다 깊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